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전통 문화가 갖는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내용이 많지는 않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전통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계승해야 하는지 다루는 거고요. 핵심은 여기 학습 목표에 다 나와 있어요. 전통 문화의 의의를 알고 이를 어떻게 계승한다.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라고 하는 것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전통 문화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보시면 이 문화라는 건 생활 양식의 총체였고, 전통 문화는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오랜 시간 이어온 생활 양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것,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물질 문화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곤란한데, 물질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 보시면 한복이라든지 김치와 불고기, 한옥과 온돌 등 전통적으로 내려온 물질들,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 양식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을 모두 통틀어서 물질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물질 문화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생활 양식의 모습들이야. 보이지 않는 한글이라든지 우리의 전통적인 협동정신이라는 것, 우리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두레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지. 그러니까 논농사를 지을 때나 뭐 농사를 지을 때 한 사람의 논에 다 같이 가서 일손을 돕고 그 다음에 다른 논으로 이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품앗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와 효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 문화의 특징 보시면 주로 이런 것들 묶어서 봤을 때 농경 중심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농경 문화의 양상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협동 정신과 상부상조 정신으로 여기서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의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 문화는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내온 이 생활 양식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하나구나라고 하는 인식, 통합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고요. 연결지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도 갖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전통 문화를 가진 하나의 우리 민족이고 우리는 이런 전통을 가진 강한 나라야. 우리는 전통적인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민족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상이 올라오죠. 우리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 유튜브에 화제가 됐었어. 그래서 지역별로 짧게 한 3분, 4분 정도의 영상으로 지역을 소개하는데 지역의 주요 랜드마크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산업을 육성하기도 한다라는 것. 자, 교과서에 208쪽에 나와 있는 것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208쪽이고요.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가지는 의의라는 것입니다. 자, 텍스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전통 발효 음식 김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치는 비타민과 유산균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건강식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죠. 이런 전통 발효 음식, 요것은 물질 문화에 해당하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문화지 생활 양식의 일부라고 할 수 있잖아. 음식 문화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간 김치는 언제? 고추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었던 임진왜란 이후에 빨간 김치가 나온 것이고 그전에는 백김치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통 문화의 정신적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잘 읽어보죠. 농촌 체험을 하는 어린이들이래. 요거 우리 조선 후기 모내기법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판에다가 싹을 이렇게 틔워. 싹을 요렇게 틔우고요. 일정 정도 자란 좋은 이 모를 이 지금 논에다 옮겨 심는 것이죠. 줄을 이렇게 쭉 설정을 해서 줄에 맞춰서 애기들이 모를 심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 모를 심는 것 모내기법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것이 잡초를 제거하는데 유리했다라는 거야. 김매기에 유리해서 생산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다뤘었죠.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과거 벼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였다. 벼농사에는 모내기를 하거나 곡식을 수확할 때 많은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였는데 마을 주민들은 두레,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 농사 일이나 마을 공동의 일을 해결하였다.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의 일을 해결하는 상부상조의 문화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예를 중시하는 사상이 발달하였다. 이렇듯 우리 전통 문화에는 다양한 물질 문화 외에도 공동체 의식과 효와 예를 중시하는 관념 문화도 발달하였다. 이런 가치와 태도 등의 관념 문화는 한 사회를 유지하는 정신적 자산이 된다. 선생님, 관념 문화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지. 관념 문화. 인간의 존재 의미를 고민하고요. 혹은 인간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런 문화 형태를 관념 문화라고 해. 우리는 무언가 있을 때 이렇게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고 효를 중시하고 예를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추가로 보면 상부상조의 문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다 같이 가서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고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린트로 잠깐 돌아갈게요. 자, 그럼 이런 전통 문화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야.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창조적 계승,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괄호 1번 보시면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방안. 1번,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고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가지는 고유성과 독창성을 찾아야 돼.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더 빠르게 서로 접촉하고 있고 변동되고 있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 문화를 지키려면 우리가 가진 고유성, 독창성을 잘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문화 요소에서도 받아들일 것이 있다면,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우리에게 도움이 될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전통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전통문화를 현대사회에 맞게 계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수호한다라는 이유로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과거의 낡은 것들을 굳이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 문화는 결국 도태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나가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교류를 해야 돼. 문화의 단절이 아니라 세계 문화의 다양화,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통 문화를 더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맞게 계승한다는 건 일종의 변화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적 재구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209쪽, 210쪽에 나와 있는 부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속의 사회라고 되어 있고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을 이끈 드라마 대장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시대 음식 문화 그리고 의술 문화를 볼 수 있는 드라마예요. 당시 이제 이영애 씨가 주연이 되어서 궁중에 상곡 9으로 있다가 의술에 또 투입되는데 이 작품이 중국, 홍콩, 베트남, 스리랑카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거센 한류 열풍을 이끌었죠. 이것이 전통 문화가 지금 외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사례였어. 그래서 한국 드라마 사상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었다. 종영된 지 꽤 많이 지났지만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장금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이유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정갈한 전통 음식과 화려한 한복 등이 호기심을 자극했고 선과 악의 대립 그리고 결국 선한 행동은 보상을 받고 악한 행동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이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전통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장금은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 속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되며 전통 문화를 세계화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 사례를 들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지금 BTS라고 하는 그룹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아니면 무대 영상을 미리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이때 우리의 문화를 이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궁궐을 배경으로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아니면 전통 의복을 입고 찍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전통 문화를 세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자, 다음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복원한 축제라고 해서 경기도 안성시의 바우더기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 전통 문화를 계승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자료 2번, 전통 무술을 소재로 만든 공연. 점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세계 최대 공연 축제로 꼽히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2년 연속 입장권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대. 이거는 지금 공연이란 말이야, 공연. 태권도는 원래 공연은 아니지. 그런데 우리의 전통 무술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를 소재로 해서 공연을 만들어내고 이 우리의 전통 무술 태권도를 해외 각국에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료 3번, 이건 생활한복의 사례야.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에 실용성과 현대적 감각을 더해서 만들어진 한복. 이런 사례를 지금 다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전통 문화를 어떻게 개성하는 것이다.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것이다. 이런 창조적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걸맞게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발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오른쪽에 전자사물놀이 공연도 마찬가지야. 일렉트릭 사물놀이 밴드는 전통적인 사물놀이와 서양의 전자기를 접목했다. 또 정말 옛날 사례인데 난타 공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런 새로운 전혀 다른 우리의 전통악기가 아닌 것으로 전통적인 리듬을 표현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프린트와 교과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성평가 풀어볼 거고요. 교과서 텍스트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